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병자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오늘 일진 신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같은 금이더라도 양금인 경금이 되겠고요.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음금인 신금이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나오는 글자고, 이것을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음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해서 음금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양금으로서 완철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철금이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하고 투박하고 거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금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그의 경금에 비해서 매우 연약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금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우 숙살하는 엄숙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에 비해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신금이기는 합니다만, 또 역시나 경금과 마찬가지로 신금 또한 어차피 금이기 때문에 온기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뭐예요? 차가운 어떤 냉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신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나무잖아요. 목. 그래서 목은 화를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 자체에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온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불 같은 경우가 다 목에 해당되는,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입고 있거나 덮고 있게 되면 내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에 해당이 되지만, 금은 어떻게 돼요? 매우 차가운 그런 성분, 기운을 가지고 있겠고, 밖에 나가서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벤치가 있잖아요. 나무로 된 벤치가 있고 쇠로 된 벤치가 있을 때, 나무로 된 벤치는 그래도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도 온기를 빨리 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차가운 쇠로 된 벤치에 앉아 있으면 잘못하면 큰일,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에 속하는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음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냉기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경금에 비해서 신금이 약간의 온기를 좀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 신금 자체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도 어차피 금으로서 숙살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 자체도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맑게 비춰주는 것이 신금을 용도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윤택하게 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 특히 겨울에 태어난 신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신금이 따뜻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자체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 한기, 숙사라는 기운,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신금 같은 경우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신금, 임수라고 하는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와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맑을 청자, 맑을 징자를 뜻하는 것인데, 신금도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맑고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개수로서의 용도,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경금하면서 언뜻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경금일간이 됐든 신금일간이 됐든 간에 일간이 약했을 때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신금일간, 경금일간들은 약하더라도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방신 내지는 방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 신금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방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용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방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조라고도 해요. 방조. 우리 비유가 좀 안 좋은데, 도둑질을 할 때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가지고 나쁜 짓을 몸소 하는 사람이지만, 옆에서 망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망봐주는 사람은 뭐예요? 주범이 원활하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방조잖아요. 방조에서 주범과 방조범, 주범과 공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방조한다라는 것이고요. 인성은 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생하면서 도와준다라고 해서 생조라고 하는 것이고, 비견겁제는 나를 생해 주지는 않죠. 그냥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 내가 맡고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갖다가 옆에서 망봐준다. 옆에서 이렇게 전문용어로 뭐예요? 병풍 쳐준다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걸 방신 내지는 방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서 도와준 것을 방조해 주는 거고요. 비견이라든가 겁제 같은 나와 같은 무리로서 도와준 것을 방신 내지는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데,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예를 들면 신금일간이 약하다고 해서 무토로서 생조해 주게 되면, 무토는 왕토, 좀 후중한 토, 좀 많은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다 금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토가 아니더라도 기토 같은 걸로 이렇게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토 같은 경우는 신금을 이렇게 매금하고 그러진 않지만, 어차피 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게 되면 금을 오금 약간 더럽히는 그런 패단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줄 때는 이때는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다시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지만 신금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뭐예요? 신금을 무토라든가 기토로서 생주해 주지 않고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그냥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토로 인해서 매금이 되는 현상 내지는 오염이 되는 그런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유독 경금, 신금 같은 경우는 인성보다는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더 맑고 깨끗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 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정의는 좋다라고 해서 신금이 무토 보면 좋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문 용어는 뻘쭘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매금돼서 지금 갇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알고서 사주를 봐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이 일간의 특징을 알았을 때는 원령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사주 전반을 통틀어서 어떻게 배합을 맞출 수 있는지를 간파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월에 대해서 간단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이건 이제 벌써 자월 들어온 지가, 이 대설이 들어온 지가 이제 꽤 됐기 때문에 자월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면은,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죠. 겨울 중에서도 가장 한기가 극심한 계절로서 중동지절이라고 해요. 중동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기가 가장 극심할 때에 해당이 돼요.
이게 자월하고 지난번에 배웠던 해월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뭐야? 임수, 그 다음에 개수가 있는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불용한다라고 해서 쓰지 않는다, 즉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 이 자월은 개수를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개수, 이 개수를 쓰는데,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무토,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해월은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목, 임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월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고, 신금은 청징함을 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은 임수가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천간으로 다시 투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령의 본기로서 상관인 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투출하면 물론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투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이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뿌리만 있고, 일간이 뿌리만 있고 조후만 잘 된다라고 하면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 국세는 일간과 원령 자체에서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경금신금은 도세주옥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단지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음을 대표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름 같은 데는 차라리 뜨거운 기운을 차갑게 식혀주는 에어컨과 같은 그러한 역할로서 조후의 용도는 있다 하더라도, 자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은 자체가 뭐예요? 엄동, 가장 한기가 극심해서 모든 만물이 땡땡땡 얼어버리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자월의 개수는 용도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개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신금 자체가 경금과 마찬가지로 숙사라는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다시 한번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 자체가 엄청나게 하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 자체가 엄청나게 춥고, 그 다음에 물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금 자체도 차가운데 신금 자체를 더욱더 차갑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이 됐을 때 신금 일간을 포함한 어떤 일간이 됐든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비단 자월뿐만이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 공이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금은 임수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주옥이라든가 보석이기 때문에 춥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귀가 드러나기 때문에 춥다라고 해서 임수를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부가 결혼을 해요. 사랑하는 새 신랑을 만나서 결혼식장 가서 이제 날도 잡아놨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예식장을 오늘 가서 이제 예식을 치러야 돼. 근데 날씨가 춥다라고 해서 화장을 안 할 수 없죠. 날씨가 춥다라고 해서 세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찬물이 됐더라도 세수를 해야 되고요. 피부가 좀 차가워서 피부가 약간 얼었다 하더라도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쓰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한겨울에 새 신부가 결혼식을 가는데 부득이하게 춥다라고 해서 세수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더라도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해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물론 천간에 임수가 없을 때는 지지로 해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고요. 해수가 없으면 지지로 신금이라도 있어야지만 신중에 있는 임수를 꺼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임수 자체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사주가 국세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이 화가 있어 주게 되면 금을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얼어붙은 임수도 녹여야지만 물을 끓여가지고 신부가 세수를 할 수 있겠고, 온기가 있어야지만 피부가 따뜻해져야지만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 해자축월에 술을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신금도 따뜻해지게 되고 자월에 한기도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상관 임수도 따뜻하게 해야지만 임수를 쓰는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병화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신금인데 월간에 이렇게 있거나 이 병화가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금 일간하고 병화하고 서로 탐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화가 일을 하지 않고, 즉 병화가 조우하려고 하지 않고 신금하고 자꾸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월등히 좀 더 좋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임수가 병화를 또 직극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겠고, 예를 들면 만약 하나라도 병화가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지로 사화가 있어도 나쁘지 않고요. 지지로 인중병화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뿌리가 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사일주가 되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병화 일간이 사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병화의 용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를 쓸 때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은데 지지로 사화, 오화 내지는 인목 같은데 뿌리를 두면 더 공력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쉬운 말로 자월에 햇빛도 쨍쨍해지고 그 다음에 집 안에 온실도 되었기 때문에 가끔 집 온도가 보일러를 크게 돌리지 않아도 막 2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집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가 거의 그렇거든요. 보일러를 24시간 외출로만 해놔도 18도에서 20도, 22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난방비가 들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쓸 때는 이렇게 병화가 일간과 첩신되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병화가 일하지 않고 일간과 탐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꼭 일간이 이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기토 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용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연간에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병화하고 또 신금하고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병화가 조우하는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병화를 못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지에 있는 사중 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신으로 써야 되는 글자는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걸 어떤 분들이 병신 앞에서 수가 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합해서 수로 변하는 건 아니고 이걸 기반됐다 그래요. 기반. 그 다음에 내지는 기반 내지는 합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거는 기반 내지는 합거는 합해서 병신합 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어디다가 묶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이렇게 신금이었을 때 병화를 쓸 때는 이 병화가 월간이라든가 시간에 있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엄동에 태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후를 해야 되기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신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져서 물을 녹여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정화가 있는 것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병화가 월간 시간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원격되어 있어야지만 병화가 서로 탐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도 이거를 갖다가 병신 합해서 수가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거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애절한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개수가 투출되는 거 좋다라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도 차갑게 만들고 안 그래도 자월에 극심하게 차가운 기후를 더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어차피 신금 자체가 임수 쓰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를 쓰긴 쓰지만 임수가 투출을 하더라도 어차피 한기가 가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화가 같이 있어 주어서 임수를 녹여주고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월은 신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신금을
토로서 생조해주거나 비견겁절에서 방신해줌이 필요한데 신금이라든가 경금, 금의 입장에서는 토로서 생조해주기보다는 같은 비견겁절로서 방신해주는 것이 더 좋다. 왜냐? 경금, 신금,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아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토로서 생주를 해주게 되면 금이 탁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금만 탁해지느냐, 임수도 탁해지게 되면 금수가 모두 탁해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탁한 탁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뭐예요? 역시나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걸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 격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게 되면 음금인 신금이 음수인 자수를 받기 때문에 금생수하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자수는 뭐예요? 식신이 되죠. 식신. 그래서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주의 자월에 대한 오행의 왕세를 놓고 보게 되면 자월은 뭐예요? 신금 자체는 사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고 식신은 수는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식신격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금은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라고 해서 금수진상관격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당연히 금수진상관격으로 놓고 봤고요. 역시나 설기태과하고 설기과다하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무조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생조 내지는 방신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자체가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되면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게 해서 신금의 맑고 깨끗함을 드러내야지만 신금으로서 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월에 대한 한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면 좀 더 사주가 중화가 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묘일주가 되겠죠. 신묘일주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경인일주와 마찬가지로 일지에 편제가 있어서 남자 같은 경우 뭐 처덕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일주만 놓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건 너무 단식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가끔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일주만 가지고 선생님 제가 신묘일주고요, 남자가 정해일주인데 서로 결혼하게 되면 잘 맞을까요? 해묘가 합하게 되고요, 합을 해서 좋긴 한데 정화가 신금을 파극해서 이건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주를 볼 때는 역시 사주 네 기둥을 모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운도 봐야 되고요. 세운도 같이 봐야지만 서로 배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일주만 갖고 보는 것은 일주를 보는 것이지 사주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닌 거고요. 제가 또 상담할 때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는 대한민국 전반의 국토, 그 다음에 남한만 봐서는 안 되고 북한까지 같이 봐야죠. 왜냐하면 같은 나라인데 약간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영토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정치 이런 것들도 모두 평가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부산만 놓고 평가한다거나 서울만 놓고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일주만 놓고 본다, 연지만 놓고 본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3주만 놓고 특정 연예인들 운세를 놓고 보는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주 원국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대운의 흐름, 그 다음에 세운의 흐름까지를 봐야지만 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냉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글자 하나만 붙들고 정관이니까 좋고 편관이니까 나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다시 금수진상관격 설기태과한 사주인데 묘를 보게 되면은 이 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일간을 생조해주는 인성도 아니고요, 약한 일간을 방신해주는 비견 내지는 겁재도 아니란 얘기죠. 어차피 일간이 약할 때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일간의 기운을 빼는 거고 똑같아요. 이런 거죠.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은 비단 식상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재성 그것만 아니라 재성도 일간을 빼는 건 똑같아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권투 선수가 가만히 있는데 얻어맞잖아요. 이거 관성이잖아요. 얻어맞는 거,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상대방은 가만히 있고 내가 상대방을 열심히 패줘. 이거는 식신 내지는 상관의 작용이죠. 내가 열심히 패는 거니까 내가 맞아도 기운이 빠지는 건 똑같고요. 내가 상대방을 때려도 기운이 빠지는 건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일간이 왕하면 적당히 맞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맞는 것도 감당을 못하죠. 내가 움직이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극설교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성이라든가 식상만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게 아니라 저 재성도 일간의 기운을 빼는 건 똑같아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뭐야? 유흥오락 같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일간이 약한데 유흥오락에 너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난리가 나죠.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참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리니지라든가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죠. 지금도 물론 뭐 그런 게임들이 계속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반성됐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 막 스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가끔 해보긴 했지만 거의 뭐 날밤 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2박 3일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알겠죠? 관성이라든가 식상만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유흥오락에 빠져도 사람이 기운이 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식신상관이 있어서 재성을 생하니까 내가 게임 같은 걸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간이 왕해야지만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재성도 결국은 일간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이 해수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일간이 어느 정도 근기가 있었을 때 해중에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지 일간의 근기가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무하죠. 전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해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신금 생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는 약한 신금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그러한 역할밖에 되지 않아 해서 지금 극신약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간 신금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토는 신금을 생주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병화는 조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도 하지만 따뜻하게 또 하지만은 이 병화는 기토를 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뿌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병화의 생조를 받아서 이 기토가 신금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이 병화로서 조후하는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신금하고 병화가 첩신되어 있으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서로 탐합한다 그랬죠. 탐합. 그러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기토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기토를 생조해 주지 않고 이 신금하고 합을 해버리면 기토가 기력이 없으니까 신금을 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토 이것은 뭐예요? 지도 개뿔도 없는 것이 뭐예요? 병화 관성하고 탐합하느라고 뭐예요? 쓸데없는 명분, 쓸데없는 자존감,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그런 형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쉬운 말로 이거 철딱선이 없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있는 사주국세를 돌봐야 되는데 쓸데없는 병화, 저것도 뿌리 없는 병화잖아요. 그죠? 저거 병화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있고 정관이 있기 때문에 명예, 대의 명분 이런 거잖아요. 쓸데없는 대의 명분, 쓸데없는 명예를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사주가 좀 많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이날 애기나시는 분들도 난리가 나겠지만 이거 지금 일간이 뿌리가 없는 데다가 탐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일간이 썩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죠. 자, 이 병화가 조우도 해야 되는데 조우도 안 하고 있고요. 이 병화가 기토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생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관성 정관인데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일간하고 탐합하느라고. 일간은 또 그 병화하고 탐합하느라고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 사주가 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마자시가 아니죠. 그쵸? 뭐가 맞아? 자, 무자시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자월에 일간의 설기가 왕한 중에 해수까지 보게 되면 더 설기가 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뿔이 없는 신금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더 설기가 왕해지게 됩니다. 딱 봤을 때 무토가 투출했어요. 근데 무토도 솔직히 한 말로 뿔이 없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탐합하느라고 기토도 생조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생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금일간이 매우 좀 약한 중에 거기다 대고 쓸데없는 병화하고 탐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무토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신금을 어떻게 됩니까? 약하니까 매금은 안 시켰지만 신금을 약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토가 있어도 신금을 생각하는 것이 온당치 않죠. 오염시키니까. 신금은 아무 정신, 아무 생각 없이 관성만 바라보고 앉았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해야 되고 토를 생겨줘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신금하고 탐합하고 있고 수는 어떻게 돼? 일간 기운은 다 설립하고 있고, 자, 사주가 짜여줘도 이렇게 부조화적으로 짜여지기도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그러니까 무자시가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무술시가 되면은 이거는 아까 무자시였을 때는 매금은 그래도까지는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간에 무자시 이 무토가 천간으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무술시가 되면 이게 무토가 시지에 술때 뿌리를 두기 때문에 충분히 미약한 신금 자체를 매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무자시에 비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차라리 약한 신금을 생주해 주려면 차라리 기축시가 되는 게 나아요. 기축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시켜 버리지만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비습한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하더라도 매금은 시키지 않아요. 단 약간 오염을 시키겠죠. 오금을 시키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를 매금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나마 신금 자체가 또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뭐예요? 신금하고 병화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또 병화가 탐합을 하게 되면 조우할 수도 없겠고, 더군다나 병화가 뿌리도 없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 묘목이 있어서 생조해 주지 않나요? 묘목은 인목하고 달라서, 인목은 병화가 여기 이 인목에 인중병화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이기 때문에, 특히 자월 같은 경우에 물이 많을 때 묘목은 더더군다나 승목이 되기 때문에 화를 생할 수 있는, 화를 발화시킬 수 있는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즉, 이 사주는 기토가 있어서 약간의 어떤 신약함은 면했다 하더라도 조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빨리 뭐예요?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목화운 내지는 금운으로 가가지고, 금운이 되게 되면 약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고요.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살아나는 것으로 봐서 조후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지만 엄동에 언 땅을 갖다 녹여서 금을 생할 수 있겠고, 차가운 금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가운 자월의 한기도 가시게 만들 수가 있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목화운 내지는 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임신계유운 가게 되면 지지로 금운이 일어서 신금이 세력을 얻는 건 좋지만은 다시 임수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임진시를 보도록 하죠. 임진시가 된다. 임진시가 되면은 진토는 뭐 신금을 생조해 줄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수가 투출한 것이 이때는 마땅치가 않아요. 선생님,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물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도 좋은데, 다시 강조하면 그는 신금일간이 뭐예요? 세력이 좀 있었을 때 상관으로서 도세주옥하면 신금의 맑고 깨끗한 그러한 자태가 드러나서 귀를 얻을 수
라고 하더라도 이 자월의 수가 가장 왕할 때에 연지 해수까지 있는 중에 해자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면 이거는 왕수에 해당이 엄청난 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수다금침이 될 수 있는, 제가 경금 때 말씀드렸죠, 수다금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될 수가 있어. 여건이 될 수 있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진토에도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죠. 그러면 이 신금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토하고 진토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인성에 뿌리를 둔 거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이렇게 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제아몰이 병화를 하더라도 뿌리 없는 병화잖아요. 그러면 이 임수가 이 병화를 굉장히 피곤하게 극파해버려 가지고 병화가 용도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땅에서 놓고 봤을 때는 대해수라고 해서 뭐예요? 큰 바다, 강, 호수로 볼 수 있겠지만 천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토도 구름으로 보지만 임수도 구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겨울에 태양이 떠 있는데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병화를 구름이 갈아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시 아무리 좋은 임수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제 아무리 좋은 임수라 하더라도 용도가 없다, 이런 것이 바로 교훈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갑오시가 어떻게 될까요?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해 병화가 뿌리는 두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탐합이 잘 풀리진 않죠. 그 다음에 갑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신금이 생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생시에 비해서 나은 건 뭐냐면 오중에 있는, 오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병화, 기토, 병화, 오늘 타자가 왜 이렇게 안 되나, 병화, 기토,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병화는 불용입니다. 이것도 함부로 병화를 용신으로 쓰거나 내지는 병화를 뭐 격으로 취용하지 마시고요. 기토 정화만 쓸 수 있는데, 이때는 뭐 요 기토가, 뿌리가 원래는 없었던 기토가 오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 기토가 뿌리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고, 얘가 세력이 조금 얻으면 신금을 생해줄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국세가 이 탐합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썩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탐합하게 되면 별로 이렇게 사주가 맑고 깨끗해지지 못하는 것을 구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신금하고 병화가 탐합하는 것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면 더 좋겠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